ยกตอนนี้เลยนะครับผมเพราะว่าเสบียงก็เริ่มหมดกันแล้วนะครับตอนนี้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되네요. 우리 애정하는 구독자님도 여유 있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수파펀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태국에서 돈 좀 벌려고 한국으로 올라와 식당이라며 불법 체류하다가 그만. ยกตอนนี้ 우여곡절이 เลยนะครับผม 많았지만 그래도 เพราะว่าเสบียง 해피엔딩이네요. ก็เริ่มหมดกันแล้ว 우리 인생도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며 오늘의 감동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ไปเที่ยวอยู่นะครับก็ตอนนี้ก็เริ่มเตรียมอพยพกันมาแล้วนะครับเริ่มเคลื่อนที่แล้วนะครับผมตอนนี้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파펀이라고 해요. 훌륭한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랍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 의미와는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방콕의 좁은 아파트에서 병든 아버지와 함께 살며 매일 쌓여가는 의료비 청구서를 보며 한숨 짓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수파펀, 왔니?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에 들어서자 창백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힘들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친구 누세 전화가 왔어요. 수파펀, 한국에 가지 않을래? 거기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누세 말에 귀가 쫑긋 섰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불법 체류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론 안전한 방콕에 남아서 아버지 병간호도 해야지라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론 이게 유일한 기회야. 한국 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아버지 치료비로도 쓰고 이제 좀 넉넉하게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민 끝에 결심을 했죠. 엄마, 저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수파펀, 정말 괜찮겠니?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어요. 브로커를 만나고 여권을 맡기고 비행기 표를 받는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 선택이 나와 가족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위험하진 않을까 고민도 되었지만 일단 결심한 건 내 행동에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지 말자, 강해져야 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제 고향, 제 가족,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뒤로한 채 낯선 한국 땅으로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났죠. 가슴이 미친 듯 쿵쾅거렸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파펀. 훌륭한 축복. 그래, 이름대로 될 거야. 난 정말 잘 될 거야 한 번 더 강하게 믿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처음 밟는 이국 땅. 그것도 불법 체류자로서 말이죠. 무서웠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라고 다짐하며 이를 물어봤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죠. 따라와. 불안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따라 낯선 도시로 향했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방콕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고층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명동 쪽의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여기서 지내. 그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남자분들도 많았지만 층이 달랐어요. 하, 여기서 지내도 괜찮을까? 환기는 잘 될까? 너무 비좁고 답답하고 악취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김치랑 라면은 무료로 준다고 하며 한동안은 거의 그것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밥도 있었네요. 쌀밥에 김치랑 고추장이랑 섞어서 먹으면 먹을만 했어요. 여기에 참기를 몇 방울과 계란 후라이 먹으면 세상 행복했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일단 여기에서 숙식은 해결되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조금 더 큰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던지 해야겠다 했습니다. 다음 날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죠.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아버지 병원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은 고되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부었죠. 하지만 불평할 순 없었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손님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면 너무나 답답했죠. 그래서 매일 밤 고시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봉투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됐어.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날 밤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엄마, 저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자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움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주변 환경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놀랐죠.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신 아저씨,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 할머니.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식당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에요. 김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걸 아시고는 매일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수파펀, 오늘은 이거 배워볼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죠. 한국 음식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운 음식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김치를 즐겨 먹게 되었죠. 특히 김치찌개는 저의 최애 음식이 되었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이 고향의 맛과 닮았거든요. 특히 반만 익은 계란 후라이랑 김과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먹고 있답니다. 또 제가 자주는 못 먹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삼계탕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거부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치킨보다 자주 먹어요. 한국 치킨도 너무 맛있고 좋은데 삼계탕은 왠지 살도 안 찌고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먹어요. 튀기지 않아서 담백하고 아주 좋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불안감은 늘 따라다녔어요.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조심스러웠죠. 길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항상 긴장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 고생쯤이야 하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고 일도 익숙해졌죠. 때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아버지 병원비도 갚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겠어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의 의미처럼 훌륭한 축복이 계속될 줄 알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으로 시작됐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였어요. 갑자기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국입니다. 모두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망갈까 생각도 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다른 외국인 동료들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이민국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신분증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지만 당연히 보여줄 신분증 따위는 없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말을 더듬는데 그 순간 김할머니가 나서셨어요. 잠깐만요. 이 아이는 제 손녀예요. 신분증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김할머니의 말에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제게 눈짓을 하셨죠. 그렇지, 수파퍼나.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솔직히 말해야 할지. 양심의 가책도 들었지만 동시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했습니다. 네,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민국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정말입니까?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김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셨죠. 제 집에 가면 이 아이의 서류가 있어요. 지금 가서 가져올까요? 그 순간 저는 죄책감과 감사함,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김할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이민국 직원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죠. 4명의 동료가 체포되어 끌려나갔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떠난 후 식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김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죠. 괜찮니, 수파퍼나?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넌 착한 아이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봐왔어. 내가 여기 온 이유도 알아. 할머니의 말씀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파묻혔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죠. 체포된 동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가족들은 또 어떨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저 무서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부모님의 걱정 어린 음성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모든 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냥 좀 힘들어서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대로 계속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김할머니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제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수파펀. 훌륭한 축복.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할머니 같은 분을 만난 것이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평화로운 날들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이민국 단속 이후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할머니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파퍼나, 내 손녀 지은이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너에게 무료로 가르쳐주겠대. 어떠니? 저는 깜짝 놀랐죠. 정말요? 하지만 제가 뭘로 보답을?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배우는 게 바로 보답이야. 그렇게 지은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은 언니는 정말 친절했어요. 수파펀, 걱정 마. 천천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한국어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 언니의 끈기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특히 이가, 은능 같은 조사 사용법을 배울 때는 정말 머리가 아팠죠. 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한숨을 쉬면 지은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수파펀. 나도 영어 배울 때 그랬어. 포기하지 마. 어느 날 지은 언니가 제안을 했어요. 수파펀, 우리 한국 문화체험 좀 할까? 경복궁에 가보자. 처음엔 겁이 났어요. 밖에 나가도 될까요? 저는. 지은 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날의 경복궁 나들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웅장한 궁궐을 보며 한국의 역사를 배웠고 한복을 입어보기도 했죠. 처음으로 한국에 온 이후 진정한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 언니와 가까워졌어요. 언니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죠. 한국 문화, 예절, 심지어 제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까지 해주셨어요. 수파펀, 내 상황이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느 날 지은 언니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수파펀, 내가 알아본 결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대.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정말 가능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지은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물론이야. 넌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살아왔잖아.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죠. 때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언니,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지은 언니는 항상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수파펀, 넌 이미 많은 걸 이겨냈어. 이것도 반드시 해낼 수 있어. 김할머니도 우리를 응원해 주셨어요. 수파펀아, 넌 내 손녀나 다름없어. 꼭 성공할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힘써 주시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무엇보다 제 자신감이 커졌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체류 자격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합격. 정말 합격했어요.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은 언니와 김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수파펀, 정말 축하해. 넌 해냈어. 감사한 마음과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제 안에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가슴 벅찬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제게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은 후 제 삶은 정말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단속을 피해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운명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파펀, 아버지가. 엄마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셨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방금 얻은 체류 자격으로는 자유롭게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지은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언니,
어떡하죠?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언니는 차분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수파펀, 진정해.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모든 방법을 알아봐도 답이 없었어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지금 당장 태국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아 겨우 얻은 체류 자격을 지킬 것인가? 밤새 고민했어요. 머리로는 한국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고 싶어 했죠. 아버지, 저 어떡하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결국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할머니. 하지만 전 가야 해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족이 먼저지. 어서 다녀와라.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했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지금은 아버지가 먼저야.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뵈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 지으셨죠. 수파펀, 잘 왔다. 다행히 제가 도착한 후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껴졌죠.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에 있는 지은 언니와 통화했어요. 언니, 저 어떡하죠? 아버지는 좋아지고 계시지만 제 체류 기간은. 지은 언니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수파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한 달이 지나고 아버지가 많이 호전되셨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아버지, 엄마. 저 다시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괜찮겠니?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게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죠. 지은 언니와 김할머니가 계시니까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왔죠. 이제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수파펀.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지은 언니와 김할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수파펀, 걱정 마. 우리가 다 준비했어. 지은 언니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그 순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도와줄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만난 낯선 남자는 변호사였어요. 지은 언니와 김할머니가 제가 없는 동안 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변호사님은 제 사정을 듣고 특별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수파펀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겁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정말 바빴어요. 서류 준비하고 인터뷰 받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언니와 김할머니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특별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허가를 받던 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지은 언니가 제 어깨를 꼭 잡아주었어요. 그럼 수파펀, 넌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아버지를 뵈었는데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웃고 계셨죠. 수파펀아, 내 이름처럼 축복받은 아이로 살아라.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돈 벌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6개월 후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김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죠. 수파펀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내 꿈을 향해 더 크게 날개를 펴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지은 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수파펀, 정말 대단해. 무슨 공부를 하고 싶어?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언니, 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시험을 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합격했죠. 언니, 할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전화로 소식을 전하자 두 분 모두 기뻐해 주셨어요. 수파펀, 정말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지은 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어요.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다문화 가정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진정한 꿈을 발견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을 앞둔 지금 다시 한번 제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과 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파펀, 넌 정말 대단해. 김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요.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와 지은 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 재밌으셨나요? 태국에서 온 수파펀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들만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네요. 돈도 많이 버는 사회복지사로 꼭 성공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태국에 관한 좋은 추억이나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